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취재에 협조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의 제 7대 실정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먼저 해드렸고요. 저희가 비판에 이어서 우리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약으로 교육에 관련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배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 후보님의 말씀 직접 좀 정리를 잘 해주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약 발표에 이어서 앞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공약 발표를 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1차 공약 발표로 교육 분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 서울, 경기, 인천 이제 새 후보자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와서 조금 이제 지체됐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교육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의 비전과 공약 제1탄인 교육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교육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2100년 22세기까지 살아갈 슈퍼 센테니얼 세대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핵전쟁이 아니라 일자리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입사 지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18살 때 쓴 이력서가 경매에서 약 1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가 취직을 하지 않았던 덕분에 그가 창업한 애플에서 현재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교육이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혁신가를 키워내야 미래가 열립니다. 정부가 아무리 인프라를 구축해도 혁신을 이끌 미래 인재 없이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은 19세기 근대 교육 시스템으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교육마저 여론에 맡겨버리는 교육 포기 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서울시장들은 교육은 중앙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에 맡겨놓고 부족한 부분들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못하고 있는 일은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울 교육 비전은 미래 교육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민이 어떤 변화에도 너끈히 적응해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 교육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인공지능을 도입한 CCTV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등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
청소년 진로 탐색 포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 하게 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제로금리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감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교실 청소, 급식 보조, 운동회 등에 참여하면서 맞벌이 학부모님들 아주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지역 노인회를 연결해서 맞벌이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학교에 가야 하는 횟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맞춤형 평생교육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보도자료로 이제 배포할 예정입니다만 이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따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 인원과 시간만 늘렸지 돌봄 교실의 질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식 정답 맞추기 교육이 아무리 늘어나봐야 정답이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온종일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능가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담하는 교사와 보조 교사를 확충하겠습니다. 정규 교과목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수업, 코딩 교육을 도입을 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논술, 토론 수업, 그리고 지덕체에서 몸과 건강을 위한 체육 수업,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위한 음악 수업, 그리고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등을 갖추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평생 교육입니다. 지금은 인생 2모작 시대를 넘어 3모작, 4모작 시대입니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도 퇴직 후 수십 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생 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의 0.07%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에서 7%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100분의 1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비슷합니다. 아니, 더 열악합니다. 지금 서울시 평생교육 컨트롤타워인 평생교육진흥원 연간 예산이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떠한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270억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평생교육진흥원 60억 원입니다. 서울이 이보다도 훨씬 못한 셈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산 제대로 증액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해서 신기술 교육 중심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원래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서울시가 먼저 주도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직업훈련이 그리고 평생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마친 시민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더 나은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망은 아주 암담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수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혁명이 곧 일자리혁명입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발표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어린이집 확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건지, 이 공약을 다른 경쟁 후보들이 내놨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보육에 대한 공약은 이제 전반적인 그 복지에 대한 부분 공약에서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보기에 다른 후보분들은 교육에 이렇게 큰 관심이 저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이제 제가 발표면 말고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독일에는 전일제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초등학생들도 저녁 6시 정도까지 거기서 돌봄과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와 함께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의 이상한 현상이란 여성의 그 취업률이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40대에 다시 취업률이 약간 높아집니다만 훨씬 더 질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력 단절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국가에서 해야 되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도 지역적으로 그 땜빵식으로 사실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고쳐서 이제 원하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그런 그 온종일 교육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뿐만 아니라 안전도 부모님들이 아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CCTV인데 CCTV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CCTV 화면이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면 놓치기도 쉽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빨리 어떤 아이들의 위험에 대해서 보고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히 이제 교육청 이런 학교부터 인공지능을 CCTV에 도입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 예측된다고 할 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게 경고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빨리 아이들을 이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부터 예방하거나 아니면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아이들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한 교육 수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수준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의 매년
외국의 여러 전시회들을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수준도 그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을 미리 보고 예측을 하는 시스템들까지도 지금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러 수준의 층위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기술